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신세계의 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창원 입점을 놓고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해 공론화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초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참여단의 최종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허성무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스타필드 입점으로 인근 상권 전체가 몰락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과 스타필드를 유치해서 지역 거점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스타필드 창원 입점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두 분의 패널과 함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드립니다. 찬성 측 패널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조춘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대 측 패널론 경남유통상인협회 유수열 대표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찬반 토론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주어진 발언 시간은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타필드 창원 어디에 들어설 예정이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유수열 대표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전 39사단 부지입니다. 현대 충동지구 현 유니시티 대단지 6,300세대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부지는 1,397평, 규모로 보면 지하 8층, 지상 7층으로 매장 규모는 축구장의 한 45배, 지금 기존 대형마트의 한 20배 정도, 2022년도에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춘환 교수님은 스타필드 창원점 설립 또 처음 시작이 언제 어떤 계기로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39사단 이전 부지의 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6년 국토부 재생사업에서 공모해서 2017년에 재생사업에 공모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원 중동도시개발 사업으로 공공청사, 상업 및 주거시설, 학교 행정과학, 문화가 공존한 복합 뉴타운 사업 개발의 일원으로서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 34,000제곱미터에 연면적 325,000제곱미터로 규모의 판매 시설이고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 시설, 운동 시설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포는 무안의 남학지구와 롯데아울렛, 기장군의 아시리아 관광단지의 롯데아울렛 동부산점, 이케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롯데아울렛 동부산점으로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이케아를 유치함으로써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롯데아울렛 군산점처럼 도시재생사업과 일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재생사업이 제조업체나 주택 기반이었다면 최근에는 상업시설과 주택 기반 시설이 같이 가는 재개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창원점 같은 1호점 이후에는 2호점서부터는 문화와 레저가 있는 공간, 입주민의 삶의 질을 통해서 수준 높은 곳에 스타필드가 출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도 그 일원으로서 출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필드 창원점 설립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론의 의미로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찬성 쪽에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좀 화려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창원에 있는 시민들은 정말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심지어 시민도 모르는데 상인들마저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간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은 막연성입니다. 막연히 저런 게 들어서게 되면 좋다는 부분인데 그런 허상과 본질을 얘기하면서 더 깔끔하게 알고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늘 토론의 정점이 될 것 같고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게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춘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스타필드 창원점 같은 경우에는 찬반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국내 처음으로 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대규모 정부 출점에 관한 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스타필드 창원점의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고객과 그다음에 주변 상권, 플랫폼의 관점이라고 그 관점에서 보면 고객 관점에서는 쇼핑의 편리성, 영화 생활, 가족 활동 그리고 힐링이 있을 수 있고요. 주변 상권의 관점에서는 주변 상권의 경쟁, 랜드마크 형성을 통한 외부 고객 유치라든가 내부 고객의 이탈 방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대해서는 고용, 입점 업체, 납품 그리고 시설 관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스타필드 창원점이 출점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출점에 대한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과 플랫폼 관점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 상권과의 경쟁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사후 연구를 통해서 진행한 걸 보면 제로성 게임이 아니라 주변 상권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오프라인을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주제로 찬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건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춘환 교수님부터 토론을 좀 시작해 주시는데요. 스타필드가 창원 지역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스타필드 창원점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객 유지와 외부 고객 유치라는 그걸 통해서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고용 효과, 직접 고용과 아니면 간접적인 고용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입주로 인한 입주 및 이전으로 인한 거주민 증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 고객 유지와 외부 고객 유치에서 하남점과 고양점의 고객 중 70% 이상이 10km 이상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고객한테는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 외부를 이용하던 것을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 패턴을 볼 때는 이용 고객 중 20%는 스타필드를 이용해서 주변 점포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문 3만 명인 그 스타필드에 연간 1,000만 명이 방문되면 주변에 있는 점포를 200만 명이 이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서 조사한 걸 통해서 고용이 감소할 거라는 효과가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매출액이 감소해서 주변 점포의 매출액이 감소해 고용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이 증가되고 매출액이 증가하면 주변에 고용이 창출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인근으로 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근에 대한 고용과 창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파급 효과와 그 유통업체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는데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파급 효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파급 효과가 발생하게 되지만 이 스타필드 같은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효과가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제가 창원 스타필드를 조사를 하면서 2014년에 소비가 침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원 전체가 2014년 이후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거나 인근에 있는 부산이라든가 경남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창원은 2014년도에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창원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합 쇼핑몰을 통해서 미입주된 아파트도 역시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객 유치, 고행 창출, 내부 고객 유지 및 창출로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수열 대표님 반론해 주시죠. 내부 고객 유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장은 파이가 딱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들어서면 그 시장을 갖고 가는 시장입니다. 유지는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확대를 얘기합니다. 일부 확대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8대2 법칙이 통하겠죠. 내부 시장에서 80%를 가져가고 외부에서 20% 정도 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마치 20%가 80%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은 갖고 가는 시장입니다. 보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한 도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창원은 기계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강점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유통 대형 쇼핑몰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이게 도시가 유통 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창원은 자기 제조업으로서 역량이 꽤나 굉장히 큰 규모를 갖고 있고 자기 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해야만 도시의 발전을 제대로 가는 것이지 유통업체 하나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전체가 바뀐다. 이거는 허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직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통에서 다 소화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소상공인은 자기 시장의 거의 38%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자기가 자기적인 기능을 하고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깬다는 것은 깨짐이지 그 자체가 확대된다는 것은 그것은 허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대표님 반론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스타필드가 지역 경제에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제조업체들이 실직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화하든 로봇화하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산업구조 변화에서 실직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실직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영업자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런 현상이고요. 그러면 자영업자 영역에서는 그나마 가만 내비두면 자기 스스로 어떤 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기에 스타필드와 같은 거의 매출 규모가 연간 8,200억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것은 창원 내에 지금 대기업 유통이 몽땅 팔고 있는 거의 90% 수준입니다. 이것이 들어왔을 때 동네 골목 상권이 안 깨진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자기 사업을 잃게 되면 그럼 또한 이 자체가 실직자로 나타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가 폐업이 속출하고 그걸 통해서 자영업자는 또한 실직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상권 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상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상가의 영업권과 재산권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가계부채는 굉장히 고위험 수준에 빠지고 창원 경제는 전체 공동체 위기가 오게 됩니다. 경제는 물물교환이랍니다. 자영업자 소득이 있어서 서로 자영업자가 교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실무적인 경제인데 한 대기업으로 모든 자본이 빨려가는 이런 구조는 우리가 결코 원하는 경제 구조는 아닐 것입니다.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대기업의 이익에 편중되어 있는 소비자 편익 제공해 주는 것은 이것은 대기업의 상업적인 목적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쇼핑에 대한 근거나 이런 부분은 대기업의 상업적 논리이지 우리 순환 경제에 대한 부분은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 쇼핑몰 스타필드에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대기업 유통이 지역사회 기여한 게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거의 1조를 팔았지만 4억 6천만 원에 대한 기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 주소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조 교수님 반론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조업체에 대한 실직자분이 창원에는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자영업자로 올 경우에는 자영업자 간의 경쟁으로 새롭게 들게 됩니다. 최근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쇼핑몰과 자영업자 간의 경쟁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분양상가와 자영업자, 새로운 자영업자를 양산할 때 거기서 새로운 경쟁자가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음식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을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틀린데 자영업 소상공인의 골목상가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다 보니까 내가 옆에 있다 보니까 방문을 하는 것이고요. 복합식물은 목적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타필드를 방문하면서 목적을 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서로 방문 목적과 이용하는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골목상권에서 스타필드로 이동을 하지만 스타필드가 외부 고객을 유치해서 가져오는 고객이 아까 저희가 사실상 카드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고객 중에서 한 15%에서 20%가 이동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스타필드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는 게 그거보다 더 높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권 공동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권 공동화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 지금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공동화 현상의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산과 김해 그리고 대구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창원에 있는 주민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형마트는 최근에 대형마트가 앵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고요. 스타필드와 같은 점포는 김해라든가 부산보다 더 좋은, 대구보다 더 경쟁력 있는 창원시를 만들므로 해서 그분들이 좋은 겁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상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필드가 입점을 하면 창원 지역 상권이 몰락할 것이다. 아니면 부활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반대 측 유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스타필드 입점으로 지역 상권이 어떤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찬성 쪽에서 시장은 무한하게 창출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제한적입니다. 자기 시장이 있는 만큼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형마트가 지금 일정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앵커 역할을 못한다고 하지만 충분히 앵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 시장이 있는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그 역시 풍선 효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당한 논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상공인 시장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침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좀 개량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창원 용역 보고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시행했던 거하고 수도권 발표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원 용역 보고서는 예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발표는 실제 있었던 겁니다. 이번 조사는 1개월밖에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론화 일정 관계로요. 그리고 서울에는 6개월 동안 제대로 했던 겁니다. 여기에 근거가 뭐냐면 창원 지역 10km 반경, 조사 대상은 500개, 그리고 이번에 할 때는 생활용품, 생활업종 국세청을 30대만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근데 소상공인 전체를 보려면 100대 업종으로 봐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100대 업종 외에는 자전거나 약국, 당구장, 장난감 가게, 스크린 골프, 스포츠용품 이런 부분이 다 자영업자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에 30대는 시간 제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기초 통계를 저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연합회 현황은 16년도 기준으로 사업장이 7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13만 7천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사했던 30개 업종은 3만 4천 개 종사자 6만 명 정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통계 기준값이었습니다. 매출 감소가 9.1% 난다는 거 예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은 46.7%가 매출이 떨어졌다는 게 실제 내용이고요. 그리고 종사자 수가 스스로가 판단할 때는 41%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실제는 20.3%가 다운이 됐고요. 이게 실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 포기가 이번엔 설문조사 예상이지만 자영업자 스스로 느끼는 건 영업을 포기했다는 게 13.4%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계량적인 숫자가 저희가 중요합니다. 계량적인 숫자는 매출 감소가 전당 1,500만 원 발생했을 때 그 피해 규모는 거기 5,250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영업 포기로 인해 가지고 상권 보고서 얘기하자면 실직자가 18,000명에서 27,0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는 영업 포기를 하겠다는 기준과 그리고 서울 쪽에 종사자 수가 감소율 그대로 팩트로 20.3% 했을 때 27,000명. 그러면 최소는 18,000명, 많게는 27,000명이 저희가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포기를 했을 때 30대 기준으로 했을 때 4,570개 점포가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대를 쓰면 9,500개. 이러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타나고 있던 게 현 주소이고요. 그리고 폐업했을 때 비용, 사회적 비용은 한 개 창업할 때 7,350만 원 정도 창업 비용이 듭니다. 이게 폐업수를 곱하게 되면 30대 했을 때 3,359억, 100대를 할 때는 거의 6,900억 정도 이렇게 사회적 손실이 난다는 이 보고서에 가장 지적했던 거는 창원시 재정적 부담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상권 몰락의 현 주소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교수님 반론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창원 영업 보고서 제가 서울 보고서를 모두 읽어봤는데요. 창원 영업 보고서에 보면 저게 9점 몇 프로 나와 있는데 3년 동안의 감소폭입니다. 3년 동안의 감소폭인데 창원 스타필드 출점 전에 감소폭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창원 스타필드가 출점하지 않아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자동으로 지금 창원시는 자동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 카드 데이터를 분석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00억이라는 단어 그 숫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창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창원 스타필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감소폭이 한다 그래서 과다로 되어 있고요. 저와 똑같은 조사로 목포 남학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목포 남학 같은 경우에도 저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왔어요. 8천억 정도의 매출 손실이 있다는데 오히려 목포 남학 지역의 주변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폐업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공점포가 오히려 없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저기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08년도에 그 대규모에서 중축을 했습니다. 중축을 할 때 만약에 46%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거기서 반대를 했을 것인데 오히려 찬성하면서 무난하게
창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 기사로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고양이나 하남점을 봤을 때도 주변 점포들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게 아닌 오히려 증가한다는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카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춘환 교수님 반론해 주셨는데요. 지역 상권에 그럼 부활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신가요? 네, 예. 그래서 그 지역과 시기마다 상권에 필요한 점포는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창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지금 이제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창원시를 6번 정도 방문을 하면서 창원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창원과 마산, 진해는 전혀 다른 동네였습니다. 다른 동네라고 느끼는 거는 내부적으로 갇혀 있다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내부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그러한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경우는 부활의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스타필드 이외의 나머지 건물들이 복합 쇼핑몰이 아니라 분양상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으로 대부분이 구성함으로 해서 자체 경쟁을 통해서 빈점포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오프라인이 복합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과 즐거움,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등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상공인들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에 비해 매우 경쟁에서 열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복합 쇼핑몰입니다. 복합 쇼핑몰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와 다르게 방문 횟수 및 그 낮은 구매 금액을 방문 횟수는 높지만 구매 금액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히도 하남점과 고양점의 이용 고객의 20%가 주변 점포를 이용함으로 해서 매출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주한 중소기업연구원에서도 반경 10km까지 매출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관광지와 맛집이 있으나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 많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를 하지만 창원을 접하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창원이 너무 많았고요. 창원시에서 유명하고 외부에는 유명하지 않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단순히 공업도시 창원이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원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스타필드로 해서 가능성을 보였고요. 기장군의 경우처럼 신세계, 롯데, 이케아 같은 대형물이 들어와서 상권 활성화시키고 있고 기장군의 상권이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반론 있으시죠? 예, 기장군을 말씀하셨는데 기장군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위성도시로서 일종의 군입니다. 16만 인구를 갖고 있는 부분에 정관에는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 자체가 유통으로 늘었다는 것은 그거는 과학에 붙이는 허상의 말씀이라고 드리고요. 그리고 이케아는 가구 전문 백화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구 외에 또 다른 옆에 상승 효과 일부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케아 또 역시 그 광명 역시도 광명 역세권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덧붙이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내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거는 자금이 돌아야 됩니다. 대기업 백합 쇼핑몰에 소비하는 돈은 그날 당일 소비자가 결제했던 거 바로 서울로 올라다갑니다. 거기는 전부 임대업자들입니다.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하루 일 결산한 거는 전부 서울로 올라가는 돈은 전혀 돌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수수료 주고 나머지 할 때 지방세 내는 거 하남점이 지방세 30억 내기 고작 그것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대형 식품 지역에 기여한다 이런 부분은 허상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 창원은 너네는 없지 기장이 있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너 있어야 되지 않는 이런 어떤 허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실제 내용적인 창원 경제는 속병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스타필드는 연면적 30만 평방미터가 넘는 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이 창원에 생긴다면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자, 교수님, 이런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일자리가 실제로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창원 스타필드의 대부분의 고용이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납품을 받은 부분에서 약 50%,
지역의 고용이나 스타필드 운영에서 30%, 그다음에 본사 운영비로 15%, 사실상 영업이익 부분이 5%밖에 안 나게 되는데요. 그 30%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뺀 납품되는 원가를 빼고 30%가 모두 창원에서 발생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 고용 효과로는 약 3,000명 정도, 하남 스타필드와 고양스로에서 2,500에서 3,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고요. 주 고용 인원이 여성이다 보니까 같이 가족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내부와 외부 고객의 주변 이용의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5%에 10%가 되고 있는데요. 공론화 이원에서 매출액 감소 부분이 3%, 그래서 약 3년 동안 9%가 감소했을 때 10,000명의 고용 하락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 5%에서 10%의 매출액이 상승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효과가 20,000명에서 30,000명 정도의 간접 고용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고객이 대부분 20대에서 40대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점포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20, 30대의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라든가 이전, 이걸 통해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업시설 및 서비스의 신고 고용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 건축에 따른 건축 고용 효과, 간접 고용 효과도 있고요. 이러한 효과 중에서도 점포 매출액 증대 효과와 그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반대로 보고 있으나 사실상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액 증가, 그리고 최근에 가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중소기업 연구에서도 이런 복합 쇼핑몰이 출점할 경우에는 주변에 매출액이 증가하고 또한 주변에 고용이 창출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반론. 예, 반론하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처음에 하남점 오픈할 때 7,000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8년도 신세계가 냈던 교통영향평가에 지금 현재 상근 직원이 얼마냐면 2,745명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도 창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000명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1,716명을 고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주소이니까 저희가 허상을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고용이 7.8% 일어났답니다. 그 인원 중에 신세계 고용했던 건 7.8%. 그러면은 하남에는 2,014명이 고용됐습니다. 창원도 추정해서 예측합니다. 134명이라고요.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많은 고용이 7,000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허상에 대한 말씀이고 저희는 본질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봤다시피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3만 7천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20% 감소했을 때 서울의 수도권의 그 비교입니다. 그럴 때 18,000명, 2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답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와 신규 고용 정규직 134명을 바꾸겠습니까? 이거는 안 될 얘기죠. 그리고 경제라는 거는 자기 소득을 가지고 연간에 따질 때 얼마나 그 금액의 어떤 파이가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6,900억이 날아갑니다. 실업자가 그렇게 임금 근로소득이 날아가게 되면. 그런데 130명의 그거는 불과 200~300억밖에 안 됩니다. 이 큰 금액과 이 금액을 바꿀 수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자리가 줄어든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유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봤다시피 서울로 봤을 때 46%의 매출 다운과 종업원의 어떤 다운으로 인해서 저희는 일자리가 준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그 수술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계층 구조도 봐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저희는 빈곤층으로 이게 추락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전에요. 지금 중산층은 58%라고 합니다. 3년 전에 66%였습니다. 그러면 3년 사이에 8%가 중산층이 줄었습니다. 이분들 어디로 갔습니까? 일자리를 잃고 전부 다 빈곤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는 누가 뺏어갑니까? 자영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장 파이가 있으면 스스로 돌아갑니다. 저런 대형 복합 쇼핑몰이 이렇게 시장을 수탈할 때 거기는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시장 파이가 없는데 이분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는 무너진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소상공인의 일자리는 하나의 산업 구조 축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답이 나오지 너네들의 일 묵고 살고 문제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이고 그리고 창원에만 지금 스타필드가 여기 없기 때문에 있고 없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도시의 발전은 큰 도시로 이게 발전하게 됩니다. 부울경이 하나의 크게 미래로 보면 하나의 큰 메트로 시티가 될 겁니다. 여기에
적당한 복합 쇼핑몰이 있습니다. 김해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되죠. 꼭 상업시설을 갖춘 이런 문화를 얘기하는 이런 복합 쇼핑몰이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문화, 즉 크게 봐야 됩니다. 건물 하나 크게 들었으면 그것은 100년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영업자 일자리는 산업구조 일자리로 볼 때만 이 사항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까에 대한 것은 우리 창원 시민의 지혜로운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상업적인 논리에 허상해서 우리가 유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반론 듣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에 복합 쇼핑몰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도 있습니다. 창원에는 복합 쇼핑몰이 없다 있다의 차이가 아니고요. 창원 같은 경우에 창원 소비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를 키울 때 주말에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산에 갈 것인가 아니면 놀이동산을 갈 것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선택의 폭에서 복합 쇼핑몰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창원 시민 같은 경우에는 복합 쇼핑몰을 이용하기 위해서 김해로 간다면 그분들이 창원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김해 가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보면 파주에 운정지구와 고양에 삼성지구가 있습니다. 운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상업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베드타운화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지구에는 이케아, 그다음에 삼성 어능, 고양 롯데아울렛, 그다음에 고양 스타필드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베드타운 플러스 상업시설과 기반시설이 되면서 주변의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사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화 부분에서도 아까 그 반대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공동화 부분에서도 이런 복합 쇼핑몰이 내부 고객을 잡아주고 외부 고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때 전통시장, 그러니까 대형 복합 쇼핑몰이 안 들어왔을 때 창원 스타필드로 모든 창원에 있는 골목 상권으로 간다면 저도 스타필드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창원 스타필드가 안 들어온다 그래서 골목 상권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게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으로 주변 교통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교통 체증이 유발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스타필드 입점이 주변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대표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이번 교통 영향 평가가 창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역시도 1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새롭게 본 게 아니고 기존에 신세가 냈던 걸 검토하는 그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한 10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6가지는 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저도 기술적인 문제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리고 일반의 눈에서 본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그 스타필드입니다. 스타필드가 생길 이 장소에 1.5km 거점의 맹곡, 그다음에 창원역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도로망을 전체 봤을 때 전체 총량이 14km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에서 유니시티 총 있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 거기 보면 중동지구 범위 내 아파트 내 13,000대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필드가 3,500대. 그다음에 쇼핑 주말 유입 차량이 33,620대. 다 치면 5만 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5만 대를 승용차 길이가 4.7m입니다. 이걸 다 합히니까 236km가 나옵니다. 236km를 4차선으로 나눠보면 59km가 나옵니다. 59km는 부산에서 창원까지 1.5배 길입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 막힌다는 총량의 어떤 접근입니다. 이거는 이런 방법 여의도 비교 기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필드가 안고 있는 기본 면적이 14km밖에 안 되는데 전체 차량의 용적률은 59km입니다. 이것만 봐도 막히지 않는다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쪽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 내 신세계 복합 쇼핑을 들어쓴다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안 막힌다는 그 상식을 범하는 일이죠. 막힙니다. 네, 교수님 반론 제기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주중 고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복합 쇼핑몰 이용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이고요.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밤낮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용 고객 같은 경우에 스타필드 창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중에 주로 주말에는 외부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동 동선이 안 겹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에 공동화 현상을 통해서 김해나 이런 데로 쇼핑몰로 갈 경우에 창원에 차가 없는 창원이 좋을 것인가, 차가 있는 창원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하남이나 고양점을 봤을 때 막히는 부분은 솔직히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타필드와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필드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고객을 잡을 수 있고요. 창원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도 유치함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출퇴근 시간은 겹치지 않고 그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반대 동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이 교통 문제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하남과 고양점 말씀하셨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하남점과 고양점 오픈 시기에는 약 2km 정도까지 막힘으로 해서 예비 주차장을 2-3개 정도 같이 갖추는 그 규모로 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요. 주말에 피크 타임, 그래서 일요일 점심시간이라든가 토요일 오후 타임에만 조금 막히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예비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고요. 저희 가까이에 있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 들어올 때도 산업단지에 많은 입주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막힐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과 겹치지 않으로 해서 출퇴근에 큰 문제가 없었고요. 주말 방문객 공객 증가로 해서 주변 정보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는 주말보다는 주중에 이용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효과가 같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민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 상권을 오히려 더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하남이나 고양은 전부 다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 26만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다는 부분에 고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외곽에 있는 것들이 현 주소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쇼핑하기 편리한 거는 걸어서 가면 되겠죠. 대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주말에 교통이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은 좋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사가는 결과가 있다는 게 현 주소입니다. 이런 부분이 허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도심 한 중간에 이렇게 그 대형 쇼핑몰 들어서는 데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백화점을 그렇게 하고 이런 데는 있을지언정 새롭게 신규로 들어가는 외곽 지역에 다 두게 됩니다. 이게 대형 쇼핑몰의 전체 트렌드입니다. 한 예로 뉴욕에는 월마트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교통이 막히고 주거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중앙에 두지 않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봅시다. 지금 스타필드는 6,300세대가 신도시급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 그것도 4면이 아니고 2면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스타필드가 축구장 45배 규모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아까 5만 대의 차량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를 보고 안 막힌다는 것은 그것은 허상일 것 같습니다. 막힌다는 부분이 저희가 직관으로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문제는 다음에 공론화를 위해서 기술적인 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제대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주제 몇 가지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뜨거운 주제인 만큼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원시가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해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창원시의 입장,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창원시의 생각이 좀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복합시민을 출점 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이해관계자마다 다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복합시민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정한 과정과 정당한 관계를 도출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찬성과 반대가 아닌 이분법 쪽이 아닌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측면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부정적으로 측면이 있고요. 교통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론화위원회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네 문화가 있는데요. 동네 문화가 사실상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네 문화라는 거는 만약 김해에 복합 쇼핑몰이 생겨도 창원에서 소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원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동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원시의 현재 스타필드로 인해서 창원을 사랑하는 사람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다 같이 결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공론화는 그 자체가 공적입니다. 공적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공론화의 어떤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대입시 제도든 신고리든 이 스타필드는 상적 기능입니다. 상적 기능을 가지고 공을 붙이는 것은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적 기능에는 한쪽이 우월적 지배를 가지고 상권을 장악하려고 할 때는 거기는 나라도 공정거래위가 과지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듯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론화 과정에서 감에 있어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지지자와 반대자의 상인과의 어떤 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신세계와 상인들 간의 어떤 이렇게 그 대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른과 아이의 싸움입니다. 신세계는 유통연구소도 가질 만큼 그런 막대한 정보와 자원과 조직을 갖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전문가를 해서 이런 펜을 안 치는 꼴이 됐고요. 저희는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독학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렇게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까 좋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상인들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강자하고 붙여서 이렇게 된다. 하나 예가 되면 다음에 도미노처럼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 이런 갈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본을 갖고 있는 재벌 대기업이 훨 좋아지는 꽃길을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상황을 알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루는 것은 굉장히 무리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는 상인들은 지금 공론화 과정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주소입니다. 네, 교수님, 한국유통학회 이사이신데요. 다른 시도 사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과 관련해서 갈등이 좀 잘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런 갈등의 원인 같은 경우는요. 2013년도에 대규모 점포 출점에 관련된 법이 생기면서 상인분들의 금전적인 보상에서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보너스와 같은 경우로 그냥 사라지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사실상 이런 금전적인 보상에서 바뀌어서 2017년 이후에는 공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의 상생스토어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생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닌 공동 홈브랜드가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강명동굴의 홍보를 통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입점과 관련해서 출점 전에 발생을 했는데 출점 후에 크게 발생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롯데 남악, 그다음에 군산몰 같은 경우에도 입점을 하기 전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입점 후에는 그런 반대가 없고 오히려 공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흥 프리미엄 아웃이 처음 들어올 때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 점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스타필드를 찬성하는 것처럼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을 찬성해서 그쪽에서 저한테 많은 반대를 했는데 지금 시흥시에서 골목상권 추진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출점 후에 생기는 변화가 다르다 보니까 저를 오히려 골목상권 추진위원으로서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합 쇼핑몰에서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축시 상인분들의 공동 홍보라든가 마케팅 지원 방향을 통해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갈등, 출점 후에 문제가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양상가 및 식자재 마트가 오히려 더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복합 쇼핑몰 출점 이후에는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데요. 분양상가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소상공인끼리 새로운 소상공인을 양성하다 보니까 그분들 간의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빈점포라든가 이런 거에서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예. 어떤 이유이고요? 또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을 구성하는데 수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묻고 거기 구성별로 한답니다. 저희가 초기에 물을 때 막연성이 많습니다. 하나의 어떤 대형 쇼핑몰이 들었으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일반론이 지배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시민대표단을 구성해서 그 비율에서 서로가 찬성이나 반대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상인들은.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저희는 일종의 변호인단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찬반 동수에 대한 부분, 비율, 찬반 동수 이런 비율로 해야만 제대로 되어 있는 평가를 받는다 생각하는데 대표성이라는 그 주제하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다는 부분이 현재 그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찬성 쪽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시형이나 거기 다른 어떤 예를 드시는데 잘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부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시장은 자기가 있는 만큼 뺏어가는 구조입니다. 그 자체가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직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론화에서 이렇게 붙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모순이고 저희 상인들은 결코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찬반 토론을 진행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 못한 이야기가 있거나 스타필드 입점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하시죠. 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시키는 최적의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창원시가 2014년 이후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고 대형 쇼핑몰 안에도 빈점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제가 보기에는 창원 스타필드가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대안이라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원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스타필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고객, 주변 상권, 플랫폼 관점에서는 지금 경제에 가장 신속하게 창원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스타필드 창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바람으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창원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와 시설, 그리고 이거를 가꿀 수 있는 스타필드가 선택한 창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삶의 질을 추구하지 않는 곳에 출점하는 것이 아닌 1호점 이후에는 그 수준이 맞춘 곳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복합 쇼핑몰에 그래서 이게 그 제로섬 게임이냐 아니냐가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고양시는 대규모 점포가 2천 시장에 10개 이상 출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창원의 파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마무리. 예. 찬성 쪽에서 대기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전혀 거기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대기업 신세계는 골목에 에브리데이라는 슈퍼마켓을 그것도 80평짜리를 본사 직영적으로 출점하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2년 전에 개점했는데 또 지금 출점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주소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또한 미사 여구에 불과하다는 부분이 저희 상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 자체이고요. 그동안 신뢰를 못 줬습니다. 신뢰 못 준 대기업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체 미화시키는 그런 말씀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유통학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대기업의 확장성에서 유통학회는 많이 앞섰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다는 얘기하는 것들이 심히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은 파이론입니다. 한쪽에 가져가 한쪽에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에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상인들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산업의 한 축으로 볼 때 경제의 주체로 저희가 남게 됩니다. 이 시장이 깨지고 생태가 깨졌을 때는 전부 다 실업자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중산층은 더 깨지게 되고 많은 빈곤층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회가 원하는 바인지 이것은 대려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찬성 측과 지역 상권을 잠식해 중소상인이 몰락할 것이라는 반대 측 사이의 논쟁이 치열합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다음 달 초에 나올 예정인데요. 오늘 토론회가 많은 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